레시피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희동 멘토님, 조진표 멘토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몰입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몰입할 것들을 찾는 건데, 우리 김희동 멘토님 아까 점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체험 활동들이 하나의 점들로 찍히다 보면은 그 점들이 연결되어서 몰입할 거리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점을 서로 연결하는 방법, 그냥 융합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융합하라고?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점들은 저도 보여요. 네. 연결의 방법이 궁금해요. 뭐 단시간 내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요즘 이제 도움을 주는 기술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죠. 다행이네요. 예,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이제 개편되고 나오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한 친구가 전문대학교에서 자동차 계열 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전공을.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는 당연히 이제 자동차 정비소에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자기는 흔히 말하는 여기서 힘들게 일하는 게 너무 싫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넣고 분석을 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이 친구는 자동차 엔진 정비 전문가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단어가 또 뭐가 나왔냐면 항공기 엔진 정비 전문가가 같이 나왔어요. 엔진 공통점. 그러면 이제 자동차 엔진하고 항공기 엔진은 같으면서도 다르죠. 달라 보여요. 많이 달라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항공기 엔진과 자동차 엔진이 다를까요?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네. 근데 레벨이 다른 거죠. 멋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좀 더 크고. 또 한 친구는 또 예를 들면 자기 경험이라고는 흔히 말하는 이제 쇼핑몰에서 판매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상당히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잘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뭐 진로에 대해서 저는 뭐 판매직밖에 더 하겠어요라고 거의 내려놓은 상태인데, 인공지능이 분석하니까 재미있는 값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당신은 판매직도 가능한데 웨딩 컨설턴트, 사람들 대하면서 도와주는 거네요. 그 다음에 그 호텔리어, 네. 경영기획에서는 고객관리, 고객센터, 이런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이성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범위 내에서 전이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런 점들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제 서비스를 찾다 보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분류를 해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추천을 해주는 일을 하거든요. 폭넓게 추천을 그렇죠. 해주네요. 그러면 그 추천된 범위 내에서 내가 통찰력을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서비스들을 이제 계속 모으면 방향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추천에 대한 건 항상 원인이 있어요. 그쵸. 그 원인을 제공을 해주면 대다수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진로라는 것을 내비게이션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일방 통행이 아니라 가다가 지나치면 또 다른 길로 또 가서 결국은 목적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지금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좀 유연성을 가지고 가장 인간다운 부분, 본질적인 것, 분명한 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 온다. 우리 때는 정말 취업하기가 동시 합격하던 시대였고, 또 지금 아이들은 취업이 힘든 시기이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이제는 인공지능이 공존해야 되는 시대로 온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고민하고, 왜냐하면 저도 아직까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단계를 가야 되지 않을까 직업 생각합니다. 자체를 목표로 놓고 가지 말고 어떤 직무 스타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일단 좀 찾아보고 그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그러니까 직장인과 직업인이라는 이야기라는, 지금 직장인의 시대지만 앞으로는 직업인의 시대로 갈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직업인의 시대라는 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우님께서 내가 성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 여러 군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연성이 넓잖아요. 그러면 A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이성이 높은 직업을 월수금으로 내가 선택해서 투잡설에서 포잡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직업인으로서 간다라면 그 시대의 기술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하시죠.
미래 우리 자녀의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직업 전망을 알아보고 진로 설계를 돕는 시간. 미래 진로 그날. 안녕하세요. 자녀의 미래 직업 전망을 알려드리러 온 여러분의 친구 한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말로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직업 매칭과 직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우리나라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이 더 스마트해진 일자리 포털로 성장합니다. 바로 빅데이터와 AI의 도입을 통해 2단계 업그레이드를 한 것인데요. 빅데이터와 AI의 도움으로 구직자의 매칭 효율을 극대화해 구직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쑥쑥! 또한 워크넷은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일자리 포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워크넷,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여러 기관에서 각기 운영되는 데이터를 모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아드립니다. 과거 구직자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만 검색이 되어 범위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지만 빅데이터의 도움으로 구직자의 특성, 이력, 검색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한 정보로 개인 맞춤형 매칭이 이뤄질 수 있답니다. 2020년에는 AI의 도움으로 지능형 매칭이 도입됩니다. 지능형 매칭이란 흥미, 적성, 역량에 맞는 일자리와 직무를 추천해주고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지능형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진로 그날의 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달려올게요. 안녕! 자, 멘토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과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의사가 되어라. 뭐 변호사가 되어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미래에는 우리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김희동 멘토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진로라는 것에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그리고 그 직업이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직업이냐, 결국은 나의 자아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직업이냐, 아마 그런 중요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직업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이 사회에서의 역할이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 직업이라는 게 없으면 역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할이 없다는 건 쉽게 말해서 사회에 필요성이 없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직업이라는 게 과거의 직업은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라는 자아하고는 상관없는 가족이 퍼스트인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자기가 제일 중요한 존재로 이미 자리매김을 안타깝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10년 후 20년을 한번 예측해 보자 했을 때 예전에는 직업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을 하는 부분에 기계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바리스타 로봇도 나와버렸고 원래 할 수 있는 고유한 인간의 영역들이 속속 이제 기계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년에는 지금 상담 업무의 약 80%가 인공지능 AI 기반 또는 챗봇으로 바뀐다라고 나옵니다. 네네. 또 이미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경쟁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기계, 로봇, 기계와 인공지능이 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경쟁이 될까요?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있어서의 그 직업의 방향이 뭐냐라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미래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장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인공지능이 도입이 된다는 것은 개인과 개인과의 능력이 계속해서 편차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든 저 사람이 하든 상관없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같은 값이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싼 사람? 산 사람. 아, 그것도 맞네요. 저는 어울리는 사람.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네. 아, 그러네요. 네. 결국 그건 뭐냐면 이제 구글에서 가장 성과를 잘 내는 조직에 대해서 몇 년간 조사한 결과가 남았는데요. 가장 성과를 잘 내는 조직은 똑똑한 인재들이 모여있던 조직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매력적인 사람이란 게 뭐냐, 미래에는.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는 제가 볼 때는 30년 후면은 아마 화성에도 가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화성에는 한국 사람만 있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다양한 다문화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상대의 문화를 존중할 줄 알고, 다름을 인정할 줄을 또 알고, 편견이나 이런 것이 없이 모든 문화를 잘 흡수하고 포용성이 넓은 사람. 기계가 인간보다 나은 거는 쉽게 말해서 계산이거든요. 저장하고 계산하는 것밖에 빠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계속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 기계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것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인간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그런 인간성을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실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러한 것들이 절대로 프로그램에서 코딩상에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멘토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자녀의 적성을 알아보고 역량을 키워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봤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조진표 멘토님과 김희동 멘토님의 조언 한 마디씩 듣고 이 시간 좀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조진표 대표님,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 정치인한테 기억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억의 반대말.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을 아셔서. 제가. 네. 저도 망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기도 그랬대요.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대통령이 자기는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라고 생각한다. 네. 기억이라는 것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반대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미래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진로 교육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 아빠 얘기만 안 들으면 반은 성공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도 옛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기억의 의존. 네네. 그렇다고 해서 또 구체적인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렌드를 굉장히 중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정희 같은 회장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찾아와서 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는 걸 하고 갔을까? 저 사람 정도의 내공이라면 나는 잘 모르는 분야인데 저런 게 앞으로 좀 더 좋아지려나 보다. 뭐 하면서 아이랑 같이 그런 걸 하는 거 고민하는 자꾸 나 살아온 얘기, 요즘 얘기 이런 거 말고 뭔지 모르죠. 다 전문가, 미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추측인 거지. 그래서 다시 항상 새롭게 뭐 아이들과 같이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모님, 상상을 많이 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김희동 멘토님께서는요? 제가 제 아들을 볼 때 초등학교 1학년 사람이겠습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환경이 우리 때와는 확실히 달라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성인처럼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이와. 그러면서도 반성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이상으로 대단하구나. 잠재력이 너무 넓구나. 단지 우리가 그거를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옥죄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자금을 집행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규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너무 가둬놓지 않나. 그래서 말은 상상하지만 그 상상을 막상 들어가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현실성이 부족하고 이게 안 되겠다는 그런 항상 그런 규제의 일변도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오히려 막지 않나. 그리고 또 왜 너희는 상상을 안 하니라고 또 다른 한편에서 말을 하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벗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보다 정말 또 똑똑한 그리고 너무나도 스마트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인정하고 우리 기성인들이 그걸 좀 받아들이고 그래서 불치하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좀 경청해주고 그리고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만 좀 해준다라면 어떨까? 뭐 그런 자세가 되어준다라면 좀 더 우리가 터놓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멘토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다가도 한편으로는 또 가벼워지지 않나라는 네. 생각 들어봅니다. 생각보다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학부모로서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일단 많고 그리고 오늘 제가 특히 마음에 새기면서 배운 건 사실 아이가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야, 너 오늘 사용 시간 끝났잖아. 그만해 하고 이렇게 딱 멈추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뭐 오케이 구글 이러고 하지 마 그런 거 이러지 말고 뭘 물어보고 싶었는지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좀 더 자꾸 들여다보려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가는 이거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진로 레시피 말고 진로 황금 레시피로 이렇게 바꿔서 저 같은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진짜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진로 레시피는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요, JINROHELP 진로헬프@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고민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많이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동 멘토님 그리고 조진표 멘토님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 오늘 또 진행을 해주신 엄현정 성우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훈이었고요. 네, 성우 엄현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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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